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라투무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라투무맘이라고 하는 성분의 주사 항암제는 정맥 주사용과 또 피하 주사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정맥 주사용 다라투무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라투무맘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다잘렉스입니다. 그래서 다잘렉스는 그림과 같이 100ml짜리 제형과 400ml짜리 제형이 있습니다. 이 약의 허가 적응증은 이제 다발골수종 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발골수종 환자 중에서도 이제 병용요법과 단독으로 쓰는 요법이 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 이식이 못하는,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볼테조민, 멜팔람,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요법.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VMP라고 하는 요법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VMP에 다라투무밥을 더한 요법. 두 번째는 새롭게 진단된 근데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볼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 이거는 VTD라고 부르세요. VTD와 다라투무밥의 병용요법. 세 번째는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 혹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토선과의 병용요법. 이거는 LD와 다라투무밥의 병용요법이고요. 네 번째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볼테조밉과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 이거는 VD와 다라투무밥의 병용요법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독요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잘렉스만 투여하는 요법으로서 프로테아좀 억제제. 이때 프로테아좀 억제제는 우리가 앞서 봤던 보르테조빕이나 칼피조밉. 그래서 우리가 상품명으로 따지면 이제 벨케이드라던가 키프롤리스를 의미해요. 그리고 면역 조제 제제 이거는 이제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프루테아좀 억제제와 면역 조절 제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이다. 그러니까 치료로 따지면 4차 이상으로 쓸 때 단독으로 투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다라투무밥의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법 용량은 앞선 다양한 허가 적응증하고 마찬가지로 용법 용량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만 한 번 투여하는 용량은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16mg per kg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킬로그램당 다라투무밥을 16ml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50kg 환자다 라고 한다면 16 곱하기 50 해서 한 번에 800ml 다라투무밥을 맞는다 보시면 되고요. 주기는 적응증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볼테조민, 멜팔람,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요법에서는 다라투무밥을 1주에서 6주까지는 매주, 7주에서 54주까지는 3주 간격, 55주에서 질병 진행 전까지는 4주 간격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조금 어려우실까봐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허가 적응증은 6주에 한 번 맞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약처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내가 하는 항암 스케줄이 궁금하다 하시면 이 그림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볼테조빕,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 스케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 혹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의 병용요법 그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증 환자에서 이제 볼테조립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그리고 마지막 허가 적용증 단독으로 쓰는 거였죠. 그래서 단독요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라투무밤은 주입 관련 반응이 잘 알려진 주사 항암제인데요. 주입 관련 반응이란 말 그대로 이제 약을 주입할 때 나타나는 반응 같은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춥다고 느낀다거나 메스껍고 토가 나오고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고 목에 통증이나 자극감이 있거나 이제 기도가 좁아진다고 느낀 거나 산소 분압이 떨어지거나 숨이 차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후두가 붓고 폐에 물이 차고 심근경색이나 안구 이상 반응 등 같은 것들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환자분이 주사 맞을 때 이제 증상 같은 게 있으시면 꼭 선생님들께 얘기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약은 처음 맞을 때 이 주입 관련 반응이 흔하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입 시 37% 환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입 시에는 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 주입할 때 좀 더 유심히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도 꼭 잘 봐주시고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다라투무맙을 맞기 전, 맞기 후로 스테로이드 주사 혹은 먹는 약을 복용하게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도 들어가고요. 이제 해열제랑 항히스타민제도 다라투무맙 맞기 전에 투여를 하게 되고 또 주입 관련 반응이 잘 알려진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실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주입 속도 같은 게 정해진 약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쫙 맞는 게 아니라 처음에 천천히 맞다가 이제 주입 관련 반응이 없으면 이게 매 시간씩 늘리는 스케줄 같은 게 안내된 약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충분히 대비를 하시지만 환자분도 이제 증상 있으면 꼭 바로 얘기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호중구 감소증과 혈소판 감소증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과 관련된 세포, 또 지혈과 관련된 세포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우리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 진행할 거고요. 또 다라투무만 맞는 환자분들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던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바이러스제 요법 같은 것들을 고려하시거나 이런 B형 간염 바이러스 모니터링 시행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20% 이상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입 관련 반응 앞서 살펴봤던 것들 그래서 주사할 때 꼭 잘 봐주셔야 되고 또 피로라던가 무력감 같은 거, 또 구역감, 메스꺼움이죠. 그래서 구토는 아니에요. 구토는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메스꺼움은 확률이 조금 있다 해서 다라투무맙 자체는 이제 항암제 중에 구토 일으키는 정도로 이게 순번을 매겨보면 높은 약은 해당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구토 예방약을 꼭 쓰진 않거든요. 그래도 메스꺼움은 조금 확률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설사나 변비 같은 것들, 또 발열이나 호흡곤란, 기침, 또 혈구 수치 감소, 그리고 이제 말단이 붓는 것들, 그리고 손발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제 저리거나 하는 말초 감각 신경병증, 상기도 감염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혈구 수치 관련해서는 항상 위생관리, 면역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마스크도 꼭 잘 써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뭐 백화점, 대중목욕탕 이런 데는 가지 않도록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피가 날 만한 행위 같은 거라던가 이제 무리한 운동 같은 거 꼭 피해 주시고요. 멍이 이제 내가 부딪히도 않았는데 멍이 든다거나 멍이 퍼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시면 사실 선생님 꼭 상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기. 무리해서 운동하거나 활동하는 것도 꼭 피해 주시고 또 증상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외래 보실 때 꼭 교수님들에게 상의하시는 것 그리고
빈도가 조금 있다 하시면 상비약 같은 거를 처방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비약 집에 갖고 계시면 증상 있을 때 참지 말고 꼭 약 잘 드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